흘러간 시간 동안 시공간을 채웠던 수많은 인생들이 밑거름이 되어 영화 또는 책이 탄생될 수 있었겠죠. 오늘도 영화 서점에 있는 숱한 인생 중에 한 권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속 인생 이야기를 나눠볼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속 어떤 인생을 만나게 될까요? 2015년 1월에 개봉을 했었던 팀 버튼 감독의 영화예요. 팀 버튼 감독. 주로 판타지 영화로 유명한 분이죠? 네, 하지만 오늘은 팀 버튼 작품 역사상 실화로 제작한 첫 영화예요. 혹시 마가렛 킨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마가렛 킨. 유명한 화가죠? 보통 사람보다 눈이 훨씬 큰 아이들 그림을 그려서 유명해진 미국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마가렛 킨의 실화예요. 마가렛은 이혼을 한 후에 딸 제인과 남겨지는데요. 해맑은 눈으로 자신을 보는 딸을 모델 삼아서 눈을 크게 확대한 아이나 여자 그림을 주로 그렸었는데요. 이혼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이 제인을 데려간다는 통보를 보내와요. 1950년대쯤이죠. 그때 미국도 여성에게 보수적이었던 때고 싱글맘이란 타이틀까지 달았으니 취직도 안 되었을 테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녀 부양이 가능한 아빠가 아이를 데려간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많이 좁았음을 알 수 있었어요. 딸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가렛은 고민 끝에 공원에서 그림을 팔거나 그려주는 프리마켓을 진행하는데 그러는 중에 월터 킨이라는 남성 화가와 친해지게 돼요. 월터 킨은 자주 마주치면서 호감을 갖게 되는 마가렛의 상황을 듣자 곧 청혼을 해요. 자신이 제인과 마가렛을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요. 이혼부터 재결합까지 진행이 좀 빠르기는 하지만 서로 잘 이루어졌나 봅니다. 마가렛의 입장에서도 제인을 안 뺏기려면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월터는 마가렛의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 얼굴을 그려주고 동전 몇 개를 받던 마가렛에게 이 그림은 절대로 저렴한 그림이 아니라고 하면서 격려와 칭찬, 응원을 아끼지 않아요. 제가 괜히 두 사람이 알아가는 속도에 민감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일단 월터 킨이 좋은 사람은 맞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도가 되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월터도 화가, 마가렛도 화가이니 전 남편에 비해서는 통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마가렛의 행복을 되찾게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마가렛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일이 생겨요. 마가렛은 월터 킨의 아내가 됐으니까 이제 마가렛 킨이에요. 당시 여성에 대한 시선이 지금과 달라서 마가렛은 이름 대신에 그림에 킨이라고 적었었는데요. 어느 날 월터가 마가렛 그림을 월터 자신이 그려놓으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마가렛이 목격을 하게 돼요. 당황스러운 장면이네요. 자신을 독려하고 세워주던 월터 킨이 마가렛이 없는 자리에서 마가렛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속인다면 조금은 혼란스러운데요. 역시나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결혼 자체에 월터 킨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마가렛은 깜짝 놀라면서 거짓말을 그만둘 것을 요구해요. 그러나 월터가 반대를 해요. 여성의 이름보다는 킨이라고 적어야 작품의 가치가 높아진다며 감각이 넘치는 마가렛의 작품을 월터 언변으로 비싼 값에 팔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마가렛은 제인을 양육을 해야 하는 처지라서 월터가 그림을 고가에 팔아오니 실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을 좀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마치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자식과도 같은 빅 아이즈가 월터 킨 작품이라고 알려지는 게 무척이나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적어줬던 글짓기 과제나 대신 그려졌던 그림으로 친구가 나 대신 상을 타는 억울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게 참 묘하게 억울한 일이죠. 네, 정말 맞아요. 진짜 주인은 난데 밝히자니 수습할 이유가 복잡하고 또 구차하고 묵인하려니까 영광은 딴 사람이 차지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월터가 마가렛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려나 보다 했는데 월터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요. 자신의 거짓말을 안 들키기 위해서 딸 제인에게조차 사람들에게 월터 작품이라고 말할 것을 강요하고요. 또 마가렛을 작업실에만 가둬둔 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마가렛에게 빅 아이즈만을 그려내라고 요구를 해요.
청혼을 서두른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한눈에 마가렛 실력을 알아보았고 그녀를 통해 돈 버는 것이 월터의 목적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이는 작업실에 감금이 된 채 작업만 하는 엄마를 보면서 슬퍼하기 시작해요. 진정한 실력가의 예술 작품이 예술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케팅 전략가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에 참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마가렛 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커다란 작품들을 그리게 되는 걸까요? 마가렛이요, 어린 시절에 잠시 귀가 안 들렸던 적이 있었대요. 그때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많은 것을 이해했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아주 크게 확대한 아이나 여성을 그리게 되었었대요. 팀버튼 감독은 어린 시절에 이 마가렛 킨의 그림을 통해서 작품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대요. 마가렛은 월터를 고소하고 결국 재판까지 가는데 월터는 죽으면서도 빅 아이즈는 자신의 작품이라고 우기면서 세상을 떠났대요. 이런 월터와 마가렛의 실화를 영화에 담으면서 팀버튼 감독은 또 하나 새로운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술을 대할 때 그 가치를 보는 눈과 예술을 상업적으로만 보는 눈에 대해서 이 영화 속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마가렛 킨의 작품들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화가를 다룬 영화답게 색감이나 미장센이 정말 아주 세련된 그런 작품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영화를 포함한 많은 예술 작품들이 마케팅의 힘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겉으로 보이는 마치 마케팅에 의해 포장되어 있는 모습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진실을,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시선이 어떤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화가 마가렛 킨의 실화 빅 아이즈 소개였습니다.